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볼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재물운입니다. 재물은 부와 관련이 있고 인생 성공을 판단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재물복은 사주원국의 재물을 말하고 재물운은 대운이나 세운의 재물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재물복이 천성으로 타고난 재물이라면 재물운은 내가 살아가면서 획득하는 재물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둘을 통칭하여 재물운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재물복 없는 사주가 재물운 잡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주팔자에서 재성은 돈과 재물을 말하고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재물운이라고 합니다. 사주 원국의 무재이면 돈이 없거나 가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그렇다고 재물과 거리가 먼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주는 큰 돈을 벌거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사주에 재성을 살리는 식상이 있거나 재성이 아닌 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역시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대운에 재물운이 없다 해도 이성운이 있으면 세운에 따라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성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꾸준하게 들어오는 재물과 한 번에 크게 들어오는 재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목돈이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절약하면서 잘 모으면 재성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성이 있더라도 재다신약이면 돈을 모으지 못하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재다신약의 특징은 재성을 다루지 못하고 그 기운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모아놓은 돈을 날리거나 사업에 실패하는 등 오히려 얻은 것을 잃는 사주를 의미합니다. 또한 고전 명리학적 해석이 아닌 현대적인 상황에 맞는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만을 재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할 운과 취업도 재성으로 묶어서 봐야 하고 부모님의 재산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다가 마이너스 상황을 버텨내는 것과 부동산 투자로 재개발을 기다리는 상황도 재물운의 흐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물운의 출입 시기를 잘 파악하면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재사주이거나 재물운이 없어도 사주의 해석에 따라 재물을 얻거나 잃기도 합니다. 그럼 재물복이 없는 사주팔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십성으로 보면 정제와 편제의 모양새에 따라 돈을 컨트롤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돈으로 패가망신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재성이 탈이 난 것인데요. 순환적으로 흐름이 되는 앞의 비겁 식상이나 다음의 관성 편인의 불균형과 부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복이 없는 사주, 즉 사주원국의 재물 그릇이 작은 사주를 말합니다. 첫 번째, 재다신약 사주를 들 수 있는데요. 재성은 많은데 일원이 신약한 경우로 돈을 컨트롤할 힘이 없는 것, 즉 재물운이 들어오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둘째는 재소신강 사주를 들 수 있습니다. 재성은 적은데 일원이 신강하여 재물운이 들어오면 그 돈을 뺏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 사람들이 다투게 됩니다. 또한 관성이 없어서 비겁을 제어하지 못하니 비겁이 재성을 파극하고 있으면 재성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재성이 왕성한데 관성이 없는 사주입니다. 이 경우는 흐름이 막히는 것이니까 큰 재물이 있어도 방향성을 찾지 못합니다. 이러면 조직을 이끌기에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네 번째, 재성의 힘이 약해서 강한 인성을 파악하지 못할 때입니다.
일과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도 많고요. 돈이 안 되는 실리가 없는 일에 관심과 시간을 쏟게 됩니다. 정인과 편인이 혼잡되고 비겁이 강한데 재성과 관성이 약한 경우에도 돈을 만드는 능력은 떨어지고 헛힘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겁이 강한데 식상이 없을 때도 재주와 기술을 부리지 못해서 재물운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재성이 없으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현실적인 과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상심만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운칠기삼으로 기는 30% 정도입니다. 70%의 운에서 재물운이 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 운을 놓치지 않는다고 마음만 먹어도 반은 이룬 것입니다. 재물복 없는 사주의 재물운 잡는 법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재다 시작하다면 비겁운이나 인성운이 들어오면 일운이 강해져서 돈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의식적으로라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자격증이나 계약 등을 따내고 친구, 동료, 가족들과 협동하는 데 매진하면 됩니다. 두 번째, 재소신강하다면 재성운이나 관성운이 들어오면 재물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의식적으로도 소비를 덜 하고 저축을 많이 하며 규율을 잘 지키고 자기 절제를 잘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인성이 강한 경우는 인성을 설계시키는 비겁운이나 인성을 제어하는 재성운이 들어오면 능력 발휘를 잘하고 집중하는 힘이 생겨서 재물을 축적시키는 힘이 생깁니다. 네 번째, 비겁이 강한 경우에는 식상운이 와서 나를 찾아주고 알아주는 운이 열리기 때문에 재물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무재사주라도 재성운이 오고 내게 식상과 관성이 있어서 순환구조가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국과 운세풀이가 선행돼야 합니다. 현재의 생활이 녹록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성실한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내 에너지와 기운에서 재물이 붙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연 원리의 순환 사이클을 잘 이해하여 잘 흐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회가 생기고 나의 복록이 증대됩니다. 복권을 사야 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식상은 하는 것이고 재성은 그 보답입니다. 이사주는 4월에 갑술일주로 태어난 남매인데요. 식신격의 신약한 사주입니다. 연간 병화 식신의 뿌리가 월지사화, 일지술토, 시지미토에 있으므로 일간 간목에게는 수기운이 중요합니다. 월간 개수정인의 뿌리가 연지 진토 편제에 있으니까 손님, 윗사람, 상사, 어른으로부터 인복은 있으나 천간과 지지에서 식신 화기운과 정인 수기운이 상극하여 인생의 특정 시기에 사이가 나빠질 수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지 수기운이 작용하는 시기에 직업이나 재물 운세가 괜찮으며 단독 사업보다는 프랜차이즈 체인점 형태로 장사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의 45 무술대운에 무토 천간이 정인 개수와 합하여 식신과 세력을 같이 하고 지지 편제 술토가 들어오니까 장사나 재물은 따르겠으나 고된 생활이 될 것 같네요. 이사주는 6월에 신해 일주로 태어난 남매인데요. 건록극의 신약한 사주입니다. 재물 목기운은 연지 인목정제와 일지 해수 속의 간목정제로 숨어 있는데요. 인유 원진과 사해충으로 불안한 모습입니다. 식상 수기운이 발달했으나 재물 목기운을 수색목이 잘 되지 않는 구조여서 진로의 개척이나 직업활동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60을묘대운이 현재운은 재물운이라서 재물력이 생기겠지만 돈복은 약합니다. 식상이 원국에 발달해서
일을 벌이거나 자기 뜻대로 일을 추진하는데요. 사주팔자의 구조 때문에 재물운이 오는 시기에 돈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